일단은 간략하게 좀 제 소개를 드리면요. 물론 뭐 설명회 등을 통해서 보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27 기에 합격을 했고요. 그 수험 강의는 제가 사보를 한 4년 전에 시작을 했고 노동법은 25년 정규 커리큘럼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24 년에는 동차반만 좀 개설을 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노동법 강의를 시작한 거는 작년부터다라고 봐 주시면 될 텐데, 사실 제가 합격하고 2019년, 2020 년부터는 계속 실무 강의를 좀 했었기 때문에 강의가 수험 강의는 처음은 아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이제 실무생들 대상으로 좀 이런저런 노동법 실무 강의를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좀 어려워하시는지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짚어서 전달 드릴 수 있겠다. 제 이력은 요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합격 이후에 계속 그 노무법인에서 실무를 담당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강의랑 이제 일반 기업에 소속돼서 좀 이제 강의랑 병행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실 사항 바로 시작을 하겠고요. 출제자의 시각에서 본 올해 노동법 시험이 좀 어땠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신청해 주신 거를 봤을 때 아예 수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지금 한 30%, 올해 동차로 보신 분들이 한 5-60%, 나머지 20-30%가 올해 유예, 그러니까 작년에 동차로 보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80% 정도는 올해 2차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답안을 써 보신 것 같아요. 일단은 시험 문제가 좀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그걸 떠나서 출제자의 입장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했을 때 어떤 좀 프로세스로 출제를 했을까를 정리를 해 보면요. 일단은 당연히 이걸 고려했을 겁니다. 어디서 물을 것인가? 어떤 주제를 물을 것인가? 그러니까 최근에 출제된 것들 반복 출제할 것인지, 아니면 출제되지 않은 쟁점에서 리스트업을 할 것인지 봤을 거고요. 그다음에 최신 판례가 존재하는 문제에서 낼 건지, 아니면 기존에 원래 전통적으로 중요한 리딩 케이스에서 주제를 선별할 건지, 그리고 다른 시험, 뭐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5급 공채, 저희 노동법 논술형 시험이 있는 다른 시험에서 어떤 주제를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주제를 먼저 선별을 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주제를 선별하고 바로 문제를 내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를 좀 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취업 규칙이라고 예를 들어서 좀 했을 때에는 취업 규칙을 통문제로 낼 수는 없죠. 그쵸? 취업 규칙만 문제 내면은 그거 한 250 점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다 쪼개면? 그쵸? 그래서 여러 가지의 쟁점이 있을 때 정확히 어느 부분을 물어볼 건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재 고용 의무도 넓게 보면은 어디 파트죠, 여러분? 네, 대답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경영상 해고 파트죠. 그래서 경영상 해고를 물어볼 건데 거기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물어볼 건지, 아니면 합리적 공정한 해고 기준을 물어볼 건지, 이것들을 선택했을 때 올해는 어디로 짚은 겁니까? 우선재 고용 의무로 짚은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그 1교시 75점 배점을 감안해서 우선재 고용 의무를 몇 점으로 낼 건지, 그리고 배점에 맞게 쓰려면 분량과 페이지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사실관계나 전체 문제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출제를 하게 됩니다. 올해 그 출제를 할 때 출제위원들도 이런 프로세스를 거쳤을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채점 기준은 어떻게 될 거냐?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 일단은 논점을 정확하게 짚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올해 시험은 여러분들이 당황스러우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재 고용 의무를 차라리 25점으로 줬으면 나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50점으로 뭔가 중복되는 것 같은데 쪼개서 써라? 20점짜리에서 뭘 묻고 있는지, 30점짜리에서 뭘 묻고 있는지 그 나누어서 정확하게 쓰셨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일반론에서도 그 문제에서 묻게 되는 것만 집중해서 서술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재고용 의무인데 경영상 해고의 의의라든지 정당성 요건을 쓰셨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그 배점이 나가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죠? 이따 보겠지만 여러분 문제지 한번 보시면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서 해고했다고 이미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논하면 안 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일반론은 관련된 것을 목차와 키워드를 가지고 잘 조합해서 날카롭게 서술해 주시는 게 채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사안의 적용.
여러분, 노동법은 포섭이 중요하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올해 시험 보고 나서 선생님, 그럼 내년부터는 포섭이 안 중요한가요? 아닙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포섭은. 그럼 포섭을 잘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분량을 길게 뭔가 많이 쓰는 걸 생각하시는데 분량은 어느 정도 핵심 내용이 있고 나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뭘 꼭 써주셔야 돼요? 절대 빠뜨리면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써주시고 나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풍부하게 많이 써주셨을 때 가점이 되는 거지, 그냥 분량이 많다고 해서 사안 적용을 잘 하시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채점을 할 때요. 채점자들이 채점을 할 때 사안 적용에서 이거를 포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찾고자 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짚어서 해주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외로 많이 놓치시는데요. 결론은 물어본 부분에 대한 답입니다. 갑의 주장이 타당한가? A 회사의 주장이 타당한가? 이렇게 물어봤으면 결론은 적어도 어떻게 내리셔야 돼요? A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최소한 이 정도 답은 내려주셔야 0.5점이라도 받습니다. 그래서 출제자, 채점위원회 기준에서는 이 네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채점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출제를 어떤 프로세스로 했을 건지, 그 다음에 채점자들은 어떤 걸 좀 중요하게 보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올해 시험을 제가 문제지를 받아보고 나서 좀 키워드 위주로 여러분들이 바로 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게끔 정리를 해보자라고 했을 때에는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론의 중요성. 제가 이따가 back to the basic이라고 표현을 할 텐데 기본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선 재고 용어 25점 나왔으면 그렇게 일문이 어렵다고 느끼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늘려 쓰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기존에 판례를 키워드만으로 많이 외우셨죠? 어떻게요? 키워드만. 키워드만 외워주시면 분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50점으로 늘려 쓰시기가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목차 잡고 쓸 거 다 썼는데 왜 두세 페이지밖에 안 나오지? 이렇게 되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론은 먼저 말씀드리면 키워드를 중심으로 외워주시는 게 첫 번째 우선순위는 맞아요. 다만 나는 키워드를 다 알아 해서 만족하시면 안 되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험 때까지 디테일을 챙겨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통팔레를 암기할 것이냐? 가능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꼭 다 외워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다면 애초에 판례 암기나 통판례에 거부감이 있으신 거죠. 그럼 그랬을 때에는 적어도 목차와 키워드 위주로 숙지를 해주시되 거기서 만족하시면 안 되고 마지막까지 디테일을 꼭 채워가 주셔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게 너무 중요합니다. 노동법을 포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일반론이 가장 중요해요. 일반론을 정확하게 아셔야 포섭도 잘할 수 있고 일반론을 정확하게 아셔야 논점도 잘 적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내년 키워드로 아주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답안적성을 논리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이런 의미였구나 하실 거거든요. 답안을 체계적 논리적으로 예시를 든다면 수학 문제처럼 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수학 주관식 문제 풀 때 어떻게 하시죠? 서술형이면? 네, 푸셨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으시죠? 공식을 쓰고 뭐뭐는 하면서 단계적으로 풀어나갑니다. 갑자기 덧셈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곱셈을 한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를 한다거나 이러지 않죠. 우리 괄호친 수식이 있으면 그거 먼저 풀고 나머지 거 풀고 순서와 체계가 있잖아요. 법학 답안도 플로우를 그렇게 보여주셔야 되는데 작년부터 올해 시험 모두 이 플로우가 중요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판례를 외워서 이렇게 적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람이 정말 그 플로우를 이해하고 썼는지를 물어보는 의도가 좀 보이는 문제들이 있었다. 그리고 강조를 매년 해오고 있는데요. 최신 판례입니다. 근데 기존에는 사실 3개년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최신 판례라고 하면요. 내년 26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23, 24, 25, 26. 그러니까 거의 한 3, 4년치 판례 중에 안 나온 것들은 최신 판례로 준비를 해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직 그 선고가 나오지 않은 기다리고 있는 판결들도 꽤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좀 준비를 해 가실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는 게 지금 말씀드린 1, 2, 3번의 포인트는 당연히 수업 때 다 다뤄 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최신 판례는 수업 때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 드리고 별도 특강으로도 다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제 뭐 뉴스나 아니면 어떤 사이트나 이런 데서 최신 판례를 찾아보시는 거는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시간 절약 측면에서. 세부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볼게요. 제가 왜 일반론이 중요하다라고 느꼈냐면 특히 1 교시 1 문에서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저는 3기 6 회차랑 동차반 그 3번 모의고사 보는 것 중에서 3 회차에 출제를 했었는데요. 1-1 문과 1-2 문이 사실 하나 같은데 50 점으로 만들어서 쪼개 놨습니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 쪼갠 데 의도가 있는 거예요. 20 점, 30 점으로 나누어서 물어봤는데 그걸 50점 통으로 쓰시면은 취지에 적합하지는 않다.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답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점수는 나가겠지만 나누어서 정확하게 썼을 때와 점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럼 1-1 문에서 출제자가 의도한 걸 보면 이 주제의 쟁점 상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선재 고용 의무를 부담하는지, 부담한다면 그걸 위반한 건지, 위반했을 때의 효과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1-1 문은 어디까지만 물어봤어요? 고용 의사표시에 가름하는 사법상의 판결을 구할 권리가 있고 판결이 확정돼야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1-1 문의 손해배상, 공제한도 얘기는 써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1-1 문에서 좀 특이하다라고 느꼈던 거는 2 번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변형해서 물어봤어요. 제가 그때 수업 들을 때 매번 저희 연습을 같이 했지만 무조건 뭐부터 읽으셔라? 파지 확인하라고 할 때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1-1 문에 뭐라고 물어봤죠? 근로자 지위에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게 타당하냐 물어봤죠. 그럼 근로자 하는 순간 공기법상 근로자성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 있는데 음, 왜요?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사실관계를 읽으면서 여기서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근로자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근로자성 문제는 아닌 겁니다. 그럼 무슨 문제였던 거예요? 우선재 고용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이 회사의 근로자가 되는 거냐? 이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질문을 조금 비틀어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달라져도 이 쟁점인 걸 알아차릴 수 있는지를 출제자가 물어보고 싶었다. 그리고 우선재 고용 의무라는 하나의 주제를 나누어서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자 했던 게 1문이다.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요. 25점 분량을 50점 두 문제로 쭉 길게 출제했잖아요. 여러분 사실관계에서 앞으로 꼭 기억하실 거, 오늘 라이브 이후에 꼭 기억하실 건 의미 없는 사실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주는 사실관계는 없어요. 함정에 빠지시는 건 안 되지만 이걸 왜 줬는지 알아차리고 포섭 때 활용해 주시는 게 포섭을 잘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아무래도 공부를 하셨다면 연락처를 변경한 사실은 없다. 이거는 다 포섭하셨을 것 같아요. 연락처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가백에 물어봤어야 된다.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 채용한 거는 우선재고용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하셨을 텐데 무슨 사실관계까지 활용해 주시면 포섭을 잘한 것이냐, 가점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이 갑이 경영상 해고 이후에 어떡합니까? 그냥 쉬었어요. 구직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A 호텔이 채용이 됐네. 나 지금이라도 호텔에 가고 싶어라는 의사를 표시했죠.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복귀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을 구석구석 좀 포섭해 주시는 게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출제자가 늘 그랬지만 이번 문제에서는 더욱더 조금 구석구석 사실관계를 배치해 뒀다. 그리고 이따 해설 답안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포섭에서도 논리적 흐름을 보여주셨어야 됩니다. 어떤 흐름이요? 일단 우선 재고용 의무가 A 호텔에 있는지. 있으니까 문제 낸 거 아니냐. 그건 우리 생각이죠. 있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우선 재고용 의무가 있고 위반을 언제 했는지. 채용을 최초에 2023년 3월 1일에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8월 1일에 위반을 했다라는 것을 짚어주셔야 되고요. 위반의 효과를 사법상 판결을 구할 권리와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나누어서 포섭해 주시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손해배상 청구 시 중간 수입 공제 가능하냐 아니냐 이렇게 논점을 단계적으로 넘어가는 답안을 전개해 주는 거를 출제자가 의도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론이 중요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답안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써주는 게 중요한 시험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다음에 1교시 이문과 옆에 있는 거는 2교시 이제 그 교원노조법 그쵸? 중대재정 문제가 나왔던 2교시 문제인데 둘 다 비교적 최신 판례 2023년, 2024년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어도 최신 판례 범위에 속하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느끼신 것처럼 사실 기존에는 저희가 최신 판례를 정리할 때 어디까지 정리했냐면요. 금기법, 기단법, 파견법, 산재법까지는 했어요. 한 번 나온 적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노조법. 근데 앞으로는 그 이외에도 우리 시험 범위에 여러분 잘 보시면 뭐가 있냐면요. 제가 1차 사보 강의를 하잖아요.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이 2차 노동법 시험 범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참법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다? 앞으로는 혹시라도 최신 판례가 나오면 알고는 계셔야 될 필요성이 좀 있겠다. 그러니까 올해만 이렇게 기타 법령에서 내고 내년에 안 내면 좋겠지만 수험생 입장에서 이걸 대비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1차 경향성을 봤을 때 난이도 조절을 어떤 방법으로 해요? 그동안 많이 내지 않았던 기타 법령에서 출제 비중을 늘리고 구석에서 문제를 내기 시작하면 어때요? 체감 난이도가 확 올라가죠. 2차도 금기법, 노조법을 내긴 낼 겁니다. 전통적으로 중요한 거 지금 우리가 A급으로 봤던 거에서 낼 거예요. 우선제 고용 의무, 교섭 단위 분리처럼. 근데 그 외에 한두 문제는 기타 법령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하시고 근데 기타 법령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범위를 어디까지 좁히셔라? 적어도 최신 판례는 좀 보고 가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거는 정리해서 드리는 것이 강사의 몫이죠. 그래서 1교시, 2교시 모두 최신 판례가 출제가 됐었고요. 3개년치 이내에 최신 판례 정리 필요한데 이거 원래 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타 법령까지 늘어났을 뿐이에요. 그리고 원래 당해년도 최신 판례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올해는 당해년도 최신 판례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출제 직전까지 거의 시험이 8월 말이면 한 8월 초까지는 출제가 완료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있는 시의성이 있는 판례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보고 가실 필요가 있겠다. 기존에는 그냥 최신 판례 있구나만 생각하셨다면 이제 어느 정도 일반론은 생각을 하셔야 되죠. 이거를 챙겨 가신다라는 거는요. 최신 판례가 나오면 그냥 이거 최신 판례구나가 아니라 그거를 사례형으로 출제자가 줬을 때 이게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됐을 거고 아 그럼 논점이 뭐고 일반론 뭐고 내가 사실관계에서 이런 거 찾아서 포섭해 줘야 되네라는 것까지 준비해 가시는 게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정리는 제가 해 드릴 거지만요. 그래서 올해 최신 판례에 나왔던 거는 여기 이제 작업중지권 23년도에 나왔던 요게 나왔는데 이거는 최신 판례여서 나왔다기보다는 사실 정부 정책상 산재와 관련된 것들 뭐 포괄임금제 여러 가지 노동정책 공약이 계속 이제 실시가 되고 있거든요. 법 개정도 되고 있고. 근데 다만 포괄임금제, 뭐 노조법 개정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존 시험 범위와 관련이 됐던 거지만 산안법은 사실 시의성은 있으나 실무에서 중요한 거지 수험가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법령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저희가 좀 볼 필요는 있겠다. 근데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작업 중지권을 정말로 '아 올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사례형까지 준비를 완벽하게 해간 수험생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변별력이 갈리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누구나 잘 쓰는 쟁점에서 실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작업 중지권이 나왔을 때 적어도 법조문을 뒤져서 법조문 분석을 하고 어느 정도 논리에 맞게 썼다면 거기서 점수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내년도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하겠지만 저도 그랬거든요. 시험 기간이 오래되고 내가 모든 수험가에 있는 책을 보더라도 안 본 게 나올 수 있다는 걸 늘 염두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본 게 있는 게 나왔을 때 아는 걸로 법조문으로 끌어와서 쓰는 자신감과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작업 중지권을 보고 '아 이거는 나도 모르지만 남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누가 법조문을 찾아서 빨리 논리에 맞게 쓰는지가 관건이겠다. 이 생각을 시험장에서 하실 수 있으면 그건 합격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공부가 충분하지 않으시면 어때요? 이건 내가 공부가 부족해서 모르나? 남들은 아는데 나는 아나 모르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수험 전략을 세워서 준비를 해 가시되 내년에도 혹시 노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 생소한 게 나왔다면 이건 나도 모르지만 남도 몰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준비해서 가겠다라는 정도의 전략을 세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교원노조에서 올해 4 월에 나왔던 이 최신 판례인데 당장의 기타 법령을 모두 늘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차근차근 늘려간다고 했을 때 노조법에서 1 순위, 2 순위로 늘려야 될 건 교원노조, 공무원노조 관련된 판결은 필수적으로 좀 보고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타 법령 출제를 통해서 또 저희가 추론을 할 수 있는 건 난이도 조절 방법을 미리 보게 한 거예요. 난이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A급으로 준비하는 거 내면 돼요. 근데 최신 판례, 그다음에 기타 법령에서 내면 어떡한다? 난이도가 확 올라간다. 그래서 오히려 동차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금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기타 법령에 있는 거 법조문은 적어도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2 차를 하시다 보면 판례가 없는 법조문들은 난리거든요. 근데 적어도 연기나 일기에 시험 범위에 있는 법령을 막 각 잡고 앉아서는 아니어도 누워서라도 한번 읽어 보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후 수험 방향성 어떻습니까? 정리해 드렸죠. 기타 법령에 있는 것 중에서 최신 판례가 있는 거는 가져가셔야 된다. 그다음에 법조문은 최소 한 번은 1년 중에 읽어 보셔야 된다. 지금 내가 이 연기 일기에 본 거가 시험에 나오면 쓰겠다는 생각으로 어느 정도 읽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을 때, 막 자기 전에 이럴 때 좀 고렇게 준비를 해 주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그 시간 관계상 1-2 교시 전체 해설은 제 카페에 김소희 노무사의 한끝 노동법입니다. 그 네이버 카페에 올려 드릴 거고요. 오늘 아마 늦은 저녁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올려 드릴 거고 1 교시 해설 보여 드리고 직접 지금 첨삭도 좀 보내 주신 분들 대상으로 해볼 건데 여러분 요거는 사진 하나 찍어 놓으시고 그냥 내가 '아 올해 공부가 부족했어.' 이거는 리뷰가 아닙니다. 뭐를 보셔야 되냐면 '내가 쟁점을 정확히 파악했나?' 공부를 하셨다면 동차반 들으신 분들은 우선재 고용 의무 나온 거 모르는 분은 없어요. 근데 쟁점을 쓸 때 손이 잘 안 나가죠. 쓰긴 써도 뭔가 불분명한 느낌이나 이렇게 약간 안개 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내가 쟁점을 왜 파악하기 어려웠는지를 분석하는 게 리뷰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여드리는 예시 답안을 보면서 이 목차를 저는 썼는데 여러분들은 왜 안 썼을까? 저는 안 썼는데 '아 나는 이거 왜 썼을까?' 막 경영상 해고의 의, 정당성 요건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사안 적용해서 예시 답안과 비교해서 '이거는 꼭 써야 되는데 내가 놓쳤다.'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아 이건 사안 적용을 풍부하게 하는 문구들이구나.'라는 걸 체크하셔서 그걸 외우시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그걸 놓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체크리스트라고 밑에 되어 있는데 내가 이게 기억이 안 난 게 알고 있었는데 너무 긴장하고 압박감 때문에 막 문제가 글자가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놓친 건지 또는 아직은 일반론 암기와 반복이 부족해서 막 목차랑 키워드가 생각이 안 나서 망설이다가 시간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일반론을 알아요. 근데 일반론 외우느라 사례 문제를 많이 못 풀어 봐서 내가 좀 덜 썼던 것 같다. 또는 사례집을 여러 번 양치기 한다고 실력이 쪼끔 늘어요. 안 늘진 않을 거죠. 양치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미리 말씀드리면 사례집 양치기 미리 풀어보면 안 됩니까? 권해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1 차, 2차 그 제가 강의할 때 모든 방향성은 방법론을 잡고 양치기를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는 방법을 모르신 채로 사례집만 풀면 그 사례집 그냥 외워서 포섭하시겠다는 소린데 기타 법령까지 지금 봐야 될 상황인데 그 양 너무 많죠. 원리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수학 문제 푸실 때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죠. 막 2,000 제씩 풀어요. 늘긴 늘겠죠. 그럼 2,000 제를 그냥 푼 사람과 공식의 원리를 이해해서 100 문제 풀어본 사람과 누가 더 잘하겠습니까? 당연히 공식의 원리를 이해한 사람이죠. 법학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답안 작성 중에 도대체 뭘 놓치고 있는지 그 해결책을 생각하시면서 리뷰를 꼭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답안 작성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2 부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지금은 1 교시 해설 답안을 좀 보면서 제가 "이런 것들을 써 주셨어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지금 화면 잘 보이시나요? 요 화면으로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1-1문 그러니까 20 점짜리 문제에서 제가 생각하는 출제자의 의도는 "우선재 고용 의무에서 문제되는 쟁점을 정확하게 너가 알고 있었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선재 고용 의무가 있으려면 일단 요건을 충족해야죠. 3년 이내여야 되고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여야 되고 같은 업무여야 되고 이 요건을 분설해서 너가 포섭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다음에 우선재 고용 의무 위반의 효과를 고갈팔사, 고용 의사 표시에 가름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 권리 여기까지 끊을 수 있냐라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이 뭐였죠?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라는 주장 타당하냐? 질문을 바꿔도 쟁점을 인지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포인트로 채점을 하느냐 제가 기존까지 직접 첨삭을 전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아마 동차반 분들의 경우에 올해 첨삭 때문에 조금 늦어져서 불편을 드린 경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내년부터는 질문 주신 경우도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면 신속한 첨삭을 위해서 조교님들이 일단 1 차로 첨삭을 보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면 쪼끔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다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썼는데 그냥 넘어가시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피드백을 좀 드리는 방향으로 첨삭이 약간 2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제가 논점 정리를 볼 때 파악하는 건 일단 여러분 논점의 정리는 뭐예요? 그 사안에서 뭐가 문제되는지를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안 나온다? 그 이상한 거예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우선재 고용 의무를 부담하는지 검토해 보겠다. 그거는 논점의 정리 1 점입니다. 뭐라고 쓰셔야 돼요? 적어도 A 호텔이 갑에 대해 우선재 고용 의무를 부담하는지 이렇게 써야 적용이 된 거죠. 그리고 뭘 써 주셔야 돼요? 논점 정리부터 법조문을 확확 드러내 주셔야 들어와요. '아 이 사람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날카롭게 짚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빨간색 표시했는데 우선 재고용 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인데 그중에서 A 호텔이 갑의 의사를 아예 물어보지 않았죠. 그게 우선 재고용 의무를 위반한 건지 구체적으로 우선 재고용 의무 부담과 관련해서 그걸 검토해 볼 거고 그럼 위반이면 위반 자체로 갑이 A 호텔의 근로자가 되는 건지 그 자체로 곧바로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것인지를 내가 검토해 보겠다가 이 주장의 타당성과 관련된 쟁점이에요. 이렇게 짚어 주셨어야지 논점의 정리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논점의 정리 점수가 몇 점이죠? 3 점. 여기에 많이 줘 봤자 5 점입니다. 제가 지금 배점을 적어 놓은 거는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인데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3 점에서 5 점. 근데 많이 받아야 몇 점? 5 점. 그럼 내가 논점에 막 10분 이상 썼어요. 그럼 잘해야 몇 점이에요? 5 점. 근데 논점에서 5점 받기 쉽지 않아요. 그럼 논점은 어떻게 해요? A 호텔이 갑에 대해서 25조 1항에 우선 최고의 의무를 부담하는지 위반하면 그 자체로 고용관계 성립하는 건지 검토해 보겠다 해서 한 2.5 점 이렇게 받고 넘어가는 게 괜찮은 전략입니다. 논점까지 문제 읽고 7-8분에 쳐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일반론 가볼게요. 일반론은요. 비교적 좀 촘촘하게 들어갔어야 돼요. 1-1문은 20 점인데 쓸 게 별로 없거든요. 의의랑 뭘 써 주셔야 돼요? 취지. 의의 법조문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취지도 제가 채점해 보면 근로자 보호하기 위함이다. 근데 여러분 근로기준법이 다 근로자 보호가 취지예요. 여기서 뉘앙스를 살리시려면 자기 책임이 아니잖아요. 경영상 이유로 해고됐죠.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해고했을 때 복귀 기회를 주려는 게 취지다라는 걸 살려서 쓰셔야 돼요. 그다음에 요건 쓰실 때도요. 이게 쓸 말이 없잖아요. 이 의의로 요건 분설을 한번 다시 해 주시는 거예요, 법조문 분설을. 그다음에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원한다는 거는 뭐예요? 반대 안 하면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뭐예요? 이사 갔다거나 근로자 뭐 사망했다거나 연락처가 바꿔서 연락이 안 돼. 그런 게 없으면 어때요? 재고용 의무 부담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원하는지를 사용자가 확인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요건을 분설해서 써 주시고 그다음에 재고용 의무 위반 효과 뭐예요?
사용자 상대로 고용 의사 표시를 가름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 권리. 언제 판결이 확정되면 성립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례에서 갑이 소송을 청구했나요? 제기했나요? 안 했죠? 그러니까 어때요? 소송 제기해서 확정 판결 받기 전까지 A호텔이 근로자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사안 적용 가볼게요. 사실관계와 판례를 매칭해 주는 게 사안 적용입니다. 제가 첨삭하면서 이런 코멘트 많이 드리는데 여러분 내 답안에서 사실관계가 5줄 이상 나열이 되잖아요. 그건 사안 적용이 아니에요. 그냥 사실관계의 열거입니다. 이러해서 뭐고 이러해서 뭐고 테트리스처럼 매칭을 시켜 주셔야 돼요. 제가 쓴 거 한번 보시면 A호텔이 신규 채용 실시한 시기들이 언제다? 경영상해고 시점부터 3년 이내이다. 그다음에 연락처를 변경하지 않았음에도 신규 채용한 걸 봤을 때 어때요? 고용계약 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은 없었고 오히려 복귀 의사를 나중에라도 표시했으니까 어때요? 갑이 원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지금 사실관계와 판례가 적절하게 믹스되고 있죠. 하나씩 매칭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식 조리 업무가 뭐예요? 갑이 해고 당시에 담당하던 동일한 업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8월 1일자로 우선 제공 의무가 발생한다. 여기서 사실관계에서 을을 채용하고 나서 2명을 후에 채용했죠. 우선제 고용 의무 발생 시점을 특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발생한다라고 쓴 사람이랑 정확히 8월 1일이라고 쓴 사람은 다른 점수를 받을 겁니다. 이게 정확하고 구체적인 포섭이에요. 그리고 이행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갑은 뭘 할 수 있습니까? 판결 구할 수 있고요. 언제? 확정되어야 고용관계가 성립해요. 근데 지금 소송 안 했죠? 그러니까 어때요? 근로자 지위에 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에서 여러분 시간이 없어. 지금 저는 결론 3줄 썼는데 제가 수강생분들한테 이렇게 3줄 쓰는 거 추천 안 드리거든요. 결론 몇 점이에요? 1점. 결론을 맞게 맞추면 몇 점입니까? 가배 주장 부당하다 하면 0.5점이에요. 그럼 내가 3줄 쓰고 고민해서 이거 시간 낭비할 바에 0.5점 버리고 과감하게 그냥 생략하고 다음 문제나 다른 걸 쓰는 게 득점에 유리합니다. 다 잘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 문제를 어느 정도 완성도 있게 논점 어느 정도 짚어주시고 일반론 빠짐없이 쓰시고 포섭 적당히 사실관계역 키워드 매칭하셔서 결론 맞게 내려주시는 게 우리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론도 노란색 정도로 써주시는 거를 전 추천드린다. 그 다음에 문제 2번 한번 보시면은 의미 없는 사실관계 없다. 그리고 논리적 흐름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논점의 정리에서 여기서 당연히 A 호텔 값 나와야 되고요. 여기서 논점에서 중요했던 건 플로우예요. 우선제 고용 의무가 언제 발생했는지가 중요해요. 왜요? 물음을 보면은 갑은 언제부터 청구를 했냐면 저도 잠깐 볼게요. 갑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 3월 1일부터예요. 근데 언제 우선제고용 의무가 발생하죠? 8월 1일. 그러니까 우선제고용 의무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 문제되고, 발생한다면 갑이 손배 청구를 할 수 있어? 근데 그냥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디테일을 줬죠. 뭐예요? A호텔은 너 해고당한 지 3년이나 지났는데 너 그거 없어 권리. 그래서 3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중간 수입 B호텔에서 일하면서 받은 400만 원을 공제할 수 있는지 공제 한도 휴업수당 적용되는지 이 플로우를 보여주셔야 돼요 논점에서. 모든 논점의 플로우를 보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플로우를 보여줘야 될 논점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미리 준비를 해주셨어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저도 이거 해설 쓰면서 많이 고민했는데 의 취지 요건 정도까진 다시 쓰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바로 재고용 의무 위반 효과로 가는 것보다는 안 쓴다고 앞에서 쓰니까 감점은 아니어도 여기 아주 간단하게 5줄 이내 이거를 반 페이지 이상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메인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쳐내고 가시는 거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재고용 의무 위반 효과가 메인이죠. 사법상 권리 써주시고 손해배상 청구, 중간 수입 공제인데 여기서 사실 저희가 많이 놓치셨을 수 있는 게 소멸시효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3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냐? 이거는 대부분의 수험생이 놓치셨을 거기 때문에 감점보다는 썼을 때 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겠다.
그래서 사안의 검토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안의 검토는 뭐라고요? 사실관계와 키워드를 매칭시켜주고 이 문제에서는 플로우를 보여주셔야 된다. 어때요? 우선 제공 의무가 있다. 언제 위반이에요? 8월 1일에 위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8월 1일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고용관계 성립할 때까지. 여러분, 제가 채점해보면 이게 그 6회차랑 동차반 3회차 모의고사였기 때문에 아직 그 첨삭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다 잘 써주세요. 근데 뭘로 치냐? 언제부터 언제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 시기를 놓치시는데 시기 쓴 사람과 안 쓴 사람 당연히 다르겠죠. 이 시기를 쓰는 게 구체적 적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써주셨어야 되고 시효 10년 동안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해고 시점으로부터 3년 지나도 문제없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 임금 상당의 손해죠. 근데 이 호텔에 언제 취업했어요? 이거 잘 보시면 6월에 취업했어요. 근데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 시점은 언제예요? 8월. 그럼 B호텔에서 6월달, 7월달 받은 임금은 공제하면 안 돼요. 그럼 공제하면 안 되는 거고 8월 것부터 받은 임금이 뭐예요? A호텔이 우선 재고용 의무를 위반해서 얻게 된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이득이기 때문에 공제되어야 되고 다만 이 사람은 지금 근로자예요, 아니에요? 근로자가 아니죠. 유효하게 해소됐잖아요, 근로관계가. 언제로? 경영상 해고 적법하게 해서 해소됐기 때문에 고용관계가 성립하기 전까진 근로자가 아니에요. 그니까 뭐예요? 휴업수당 적용될 여지 없고 전액공제 가능하다. 그니까 갑은 손해배상 얼마만 청구할 수 있어요? 23년 8월 1일부터 판결 확정 시까지 100만 원의 비율로 500에서 B호텔에서 받은 임금 400 다 공제하고 1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으니 어때요? 결론?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0.5점 쓰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문과 1-2문 보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쉽지 않죠. 우선 제고용 의무라는 주제는 다 알아요. 근데 이거를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읽어내서 쓰는 건 어떻다? 생각보다 쉽지 않다. 같은 A급이라도. 그래서 이거를 명확히 인지하든 아니든 연습을 해서 이렇게 써주신 분과 그냥 우선 제고용 의무 쓰신 분은 점수 차이가 여기서 날 겁니다. 생각보다 작업 중지권은 법조문 분설했으면 그건 점수의 차이가 안 쓴 거랑은 나실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1-1문과 1-2문에서 생각보다 퀄리티 차이가 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리고 궁금하신 거. 그쵸? 이거 이문 어떻게 썼어야 되냐. 사실 실무를 하시는 노무사님은 저를 비롯해서 작업 중지권이 뭔지는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보시면은 논점에 정리해서 요렇게 써주셨으면 좋겠으나 이 판례를 모르셨다면 이렇게 쓸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시험장에서 어떻게 하셨어야 되냐? 작업중지권? 완전 처음 들어보죠. 여러분 산재 이런 거 있어요? 없어. 근로기준법에 있어요? 없어요. 1교시죠. 그럼 혹시 산안법인가? 라는 걸 떠올리셨으면 오케이. 그리고 산안법을 뒤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져서 비슷한 걸 찾아서 52조를 찾아가지고 써주셨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답안 분량을 네 쪽을 다 못 채우시는 경우가 많으셨을 거예요. 법조문을 찾아서 법조문을 분설하면은 반 이상 성공하시는 문제였다. 그래서 논점은 그냥 보시고 작업 중지권에서 그럼 분설을 뭐를 해야 되냐? 1, 2, 3 사항이 있잖아요. 근로자는 산재 발생할 것 같다고 지금 급하다. 그러면 그 작업을 멈추고 대피하는 거예요. 그 대피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상급자한테 지금 나 이거 하다가 다칠 것 같아서 멈췄어라고 보고해야 되고요. 그 근로자들 불이익 지급하면 안 되고 관리자 조치할 의무 있다. 이렇게 그냥 법조문 분설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취지는 판례인데요. 지어서 쓰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지은 거거든요. 물론 저는 실무도 하고 노동사건도 한 강사니까 이게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게 지으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조금 이렇게 마음을 잡으셨으면 작업중지권 왜 줬겠어요? 여러분 근로자가 일하다가 막 지금 막 폭발하거나 위험해. 근데 왜 근로자가 다 다칩니까? 위험하더라도 사업주가 뭔가 조치 안 해주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종속돼 있잖아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보호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근로자가 왜 종속돼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어서 종속돼 있죠. 지휘 감독권을 가지는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산재 발생 위험이 있어도 어때요?
사업주가 멈추라고 명령하지 않으면 근로자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근로자는 뭐를 잃게 돼요? 본인의 신체, 생명을 잃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법한 것이다. 비슷한 뉘앙스로 지어내셨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법조문을 어느 정도 분설하고 논리적으로 맞게만 쓰셨으면은 점수가 나갈 거예요, 아마. 사안 검토 한번 보시면 사실관계를 생각보다 길게 줬잖아요. 막 한 페이지. 어느 정도 찾아서 쓰셨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헷갈릴 법한 거는 뭡니까? 누출 사고가 된 거 위험해. 근데 어떻습니까? 이 B회사가요. 반경 200m, 그러니까 통제선 너머에 있는데 B회사 과연 위험할 것이냐? 위험하죠. 왜요? A회사 근로자도 지금 이송되고 있고요. 30명도 두통으로 호소하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중 3명이 어때요? 통제선 밖에 있잖아요. 그중 3명이 통제선 밖에 있기 때문에 이 병으로서는 '우리 회사도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회사가 지금 뭐를 지적하고 있어요? "야 그래도 현장에 네가 한번 가 봤어야지 누출이 위험한지. 가 보지도 않고 네 맘대로 급박하다고 하는 게 어딨어?"라고 문제 삼고 있죠. 근데 병으로서는 어때요? 그렇게 믿었을 근거가 있죠. 왜요? 감독관도 이거는 대피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리고 소방청에 전화해서 물어봤죠. 왜 대피 명령 안 내립니까?" "내렸는데요." "그럼 어때요?" "다 대피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진짜 심각한가 보다."라고 믿었을 근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합리적으로 그 당시에 대피할 필요성이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 노조위원장도 뭐예요? 근로자예요. 결국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위험하지만 혼자 대피하는 것보다 그래도 주위에 있는 사람 같이 대피하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거나 노조위원장으로 뭔가 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대피 명령을 내렸다거나 최소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라는 비회사의 주장 타당하지 않다. 요렇게 좀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50분 정도 됐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안 쉬고 저희 하나만 첨삭 시연 해보고 쉴게요. 바로 온 김에. 제가 잠깐 채팅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네. 기본서 단거나 이거는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 중간에 그 오디오가 있으면 다른 수험생분들이 못 들으실 수 있어서 오디오는 꼭 체크를 좀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화면을 바꿔서 다시 공유를 해 드릴게요. 첨삭을 이제 그 5분 정도 해 가지고 다는 안 보여 드리고 한 3분 정도 거 보여 드리고 보내 주신 분들은 제가 따로 코멘트 달아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문 이분도 재고용 의무인 거 잡았죠. 논점 한번 보시면 갑 주장과 같이 근로자 지위 있는지 관련하여. 여기서 좀 심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A 호텔에 근로자 지위 있는지. 별거는 아니죠. 근데 그걸 넣어 줌으로 인해서 어때요? 구체적 적용을 했다는 느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논점의 정리에서는 근로자랑 사용자의 구체적 명칭이 꼭 나와줘야 돼요. 이건 필수. 근데 여러분 이분 잘하신 건 뭐예요? 그래도 법점을 쓰신 거 너무 잘하셨어요. 25조 1항과 같이 우선 제공 의무가 성립하는지 문제된다. 여기까지 쓰시면은 한 1.5점. 뭐를 써주셨어야 돼요? 우선 제공 의무를 부담하는지, 만약에 위반했다면 그 자체로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건지가 출제자가 궁금했던 거잖아요. 그걸 써주셨어야 한 2.5점, 3점을 받으셨겠죠. 의의와 취지 보시면 25조 1항 내용 써주셨다고 했고, 취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경영 사유로 직장을 잃었다라고 써주신 거, 뉘앙스 살려서 잘 써주셨어요. 성립 요건 나누어서 써주셔야 돼요. 3년 이내여야 되고 근로자가 원해야 되고 동정 업무여야 되고. 그럼 원하는 경우는 뭐냐? 사용자에게 재고용 의사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이것까지 목차 잡고 써주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통으로 쓰시면 안 보여요,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첨삭자 분들이나 저는 그 점수를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맞게 썼는데 점수를 안 드리면 어때요? 안 되겠죠. 우리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근데 채점자는 어때요? 바빠. 그리고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합격시켜야 드려야 될 간절함은 채점자한테는 없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보이는 대로 채점해요. 글씨가 안 보이는 건 드뭅니다. 근데 글씨가 안 보인다거나 문단을 안 나눠서 읽다가 놓치면 어때요? 넘어가는 거예요. 채점자가 조금 걱정하는 건 여러분 뭘까요? 이의제기 걸리지 않을 정도로 채점하는 거예요. 그니까 답안의 간절함을 보여주는 건
내가 최대한 많이 봐서 목차를 나누고요. 키워드 강조해 주시고 그게 내가 간절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위반시 효과, 사법상 권리까지만 쓰셔야 돼요. 여기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쓰는 거는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1-2문에 있잖아. 그리고 여기서 출제자의 의도는 사법상 권리까지만 끊어서 고갈팔사 쓰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끊어서 쓰신 건 잘하셨다. 목차 구성에는 특별히 문제될 만한 건 없는데 여기서 여러분 이분이 생략해서 썼잖아요. 키워드 위주로 썼느냐, 디테일을 얼마나 살려주셨느냐, 목차를 잡았느냐, 넘버링으로 가독성을 보여주셨냐에 따라서 1, 2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안 적용 보시면 재고용 의무 성립하는 거를 3단계로 포섭하셔야 돼요. 3년 이내다, 같은 업무다, 원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재고용에서 확인하지 않았다, 이걸로 포섭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고용의사 가름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고 확정해야 성립한다. 근데 판결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때요? 근로자주의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결론 주장 타당하지 않다. 균형 있게 잘 써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분만 하면 또 그러니까 다른 분 거 1-2문을 제가 또 봐볼게요. 1-2문. 보면 논점의 정리, 갑의 주장의 타당성과 관련해서 25조 1항에 따른 우선재고용 의무와 관련해 우선재고용 의무 발생 시점 잘 써주셨네요. 그 다음에 비사에서 얻은 중간수입 공제 여부 전에 뭐부터 쓰셔야 돼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는지라고 써주시는 게 흐름에 맞죠. 지금 이렇게 쓰시면 어때요? 중간이 하나 생략된 느낌이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플로우를 차례대로 보여주시는 게 이 논점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쉬운 게 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A사가 아니라 뭐라고 써주시면 좋았을까요? 뭐, 감점은 아닐 거지만 A 호텔, B 호텔로 써주시는 게 더 구체적이라 보이죠. 그 다음에 공제 한도에서 46조 1항 휴업수당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 나쁜 논점의 정리는 아닙니다. 다만 아쉬운 거 중간에 한 단계가 생략된 게 조금 아쉽다. 그래서 이분은 한 2점 정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채점을 했다면. 그래서 우선재 고용 의무와 중간 수입 공제, 법규정, 그쵸. 의의를 써주셨으면 좋았겠다. 발생 위반 시점에서 요건이랑 언제 위반했다라는 거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뭘 써주셔야 돼요, 여기서? 중간 수입 공제로 바로 가시면 안 되고, 위반의 효과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걸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데, 중간 수입 공제할 수 있어. 이렇게 가야 흐름이 맞죠. 근데 중간 수입 공제할 때, 이 사람은 근로자 아니니까 전액 공제 가능해라고 그렇게 써주셨어야 됩니다. 사안 적용 보시면 3명째 8월 1일에 재고용 의무 위반한 거 이건 잘 써주셨어요. 이 시점을 잡은 사람과 그냥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달라요. 점수가 1, 2점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B사에서 얻은 400만 원 중간 수입 공제 대상인데 뭘 써주셔야 돼요? A호텔이 우선 재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B호텔에서 일할 수 있잖아요. 인과관계 있기 때문에 공평에 관념해서 공제해야 된다. 판례 키워드를 더 보이게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근로자의 지위가 해소돼서 유효하게 해소돼서 근로자 아니죠. 그냥 4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일단 경영상해고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휴업수당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셔야지 점수가 더 풍부하게 잘 나갔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 보면 어때요? 손해배상 의무는 100만 원만 인정되기 때문에 주장 타당하지 않다. 결론은 1점 나갈 것 같아요. 잘 써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1-2문까지 보고 저희 그 쉬는 시간 가질게요. 이분이 쓰신 거 한번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 52조 잘 찾으셨어요. 작업중지권 행사가 정당한지 중지하고 대피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논점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한 2점은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쉬운 게 뭡니까, 여러분? 회사. 비회사에 대해서 작업중지권 행사 이렇게 쓰는 게 틀렸다 맞다를 떠나서 구체적으로 쓸수록 이 사람이 뭔가 아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라이브에서 얻어가시는 첫 번째는 뭐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같이 저랑 공부를 하시든 안 하시든 뭔 써주셔야 돼요? 논점에 정리해서 무슨 호텔, 무슨 회사, 갑, 병, 을, 무슨 노조 이건 꼭 써주셔야 된다. 법조문 써야 된다. 근데 이분 회사 이름 안 들어간 거는 아쉽지만 크리티컬하진 않아요. 왜요? 병 써줬고 52조 써줬잖아요. 그래서 잘 써주셨고 작업중지권, 의 이것도 잘 써주셨습니다. 근데 의를 쓰시기보다 어때요?
분설, 분량을 늘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팁인데 내가 모르는 게 나왔어요. 근데 법조문이 뭔지는 알아. 그럼 법조문을 어때요? 최대한 항별로 그냥 분리해서 쓰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그 카페에 해설 답안 올려드릴 거거든요. 다시 보시면 특히 이문은 완벽한 답안이 아니라 그래도 시험장에서 요 정도면은 조금 적정한 수준이 답안이 아닐까? 당연히 그 시험장에서 시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답안이긴 한데 비슷하게 쓰려고 했거든요. 특히 이문은 저도 분설을 엄청 했어요. 그걸로 점수 받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의의만 딱 쓰면 일반론이 지금 5줄의 끝이죠. 점수를 주기가 애매해요. 분량을 뭐라도 늘려 쓰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 법을 입법할 때는 반드시 뭐랑 뭐는 세트예요? 의, 취지는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취지는 대략 내가 이렇게 어느 정도 지어서 근로자 종속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뭐 열악하고 보호해줘야 된다. 1점이라도 나가요. 그걸 써주셨으면 좀 좋았겠다. 그래서 작업 중지권에서는 요걸 써주셨으면 크게 이렇게 의의만 써주셨을 때에는 점수가 많이 나가지진 않았겠으나 그래도 써서 해주신 거는 잘하셨다. 그 다음에 사안의 경우 보시면은 객관적 사유가 있었는지 봐야 되는데 병이 어때요? 대피 방송 존재하는 거를 확인했고 관리자 이사한테도 전달했고 10m 이상에서 검출되지 않는다는 것과 달리 다음날 어때요? 통지선 밖에 있는 막 3명도 두통 호소하고 했잖아요. 그니까 어때? 병의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도 위험하겠는데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 사유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작업 중지권 행사는 타당하다. 근데 뭐가 아쉬워요? 이 비회사가 이거에 작업 중지권 행사한 거 잘못됐어라고 주장한 이유가 몇 개예요? 2개. 얘 최소한 노력도 안 했고 그다음에 얘 노조 대표자기 때문에 무슨 대표자가 작업 중지권을 행사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2가지 주장했죠. 근데 이분의 포섭에는 뭐만 있어요, 여러분? 하나만 있어. 작업 중지권을 행사할 이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있으니까 이 사람이 노조 대표자이기 전에 뭐다? 여러분, 노조 대표자는 그 회사 근로자일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근로자로 작업 중지권 행사한 거다. 그거 한 줄 써주셨으면 점수가 또 한 1점 정도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다만 결론은 잘 써주셨습니다. 비회사 주장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논점, 일반론, 사안 적용 결론에서 특히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총평하면서 실제 자반에서 어떻게 채점이 됐을지까지 제가 생각하는 점수를 부여드리면서 좀 보여드렸고 중간에 댓글로 질문 주신 것만 딱 말씀드리고 쉴게요. 서브노터 말고 기본서 단거나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제가 연기의 기본서로 수업하고 일기에 쟁노로 나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 쟁노는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요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어, 출제자의 눈이라는 거를 반영해뒀어요. 시중 교재 중에 저는 반영을 해둔 건데 왜 그랬냐면 저도 수험생 때 논점을 잘 못 썼어요. 분명히 일반론은 거의 다 외웠습니다. 근데 논점이 안 써져요. 어, 파악은 하는데 이게 딱 이렇게 멋있게 말이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고 이후에 실무 강의하고 또 저도 이제 수습을 거쳐서 현업에서 이제 뭐 서면도 쓰고 하면서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정리해서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쟁노에 이게 있을 거기 때문에 반드시 서브노트로 단권화를 해주셔야 돼요. 특히 제 수업 듣는 분들은 1기부터는 이 쟁노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서브노트, 쟁노로 단거나 하셔야 됩니다. 네. 사례에 있는 포섭은 붙이지 않으셔도 돼요. 쟁노에 있을 때 애초에 일반론을 설명드리면서 판례의 의미는 이런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를 수업 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례를 보고 사실관계에 이게 있겠구나를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집을 따로 붙이는 거는 드뭅니다. 물론 쟁노 출간 이후에 최신 판례가 나온다. 그거는 별도 자료로 드리거나 그걸 붙이시는 경우는 있을 거다. 그리고 하나 더 일반론에 못 쓴 판례를 포섭 때 넣으시는 거는 좋지는 않아요. 안 쓰냐? 안 쓰는 것보다 어떻게 쓰셔야 되냐? 사안 적용 다 하시고요. 보론으로 따로 쓰셔야 돼요. 여러분, 일반론과 사안 적용을 뭉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점수 반토막 나요. 그래서 내가 일반론 까먹었다? 그게 중간에 기억나요. 그럼 보론하고 뭐 우선 제공 의무의 취지하고 밑에 써주시면 점수 나갑니다. 제일 좋은 거는 순서에 맞게 써주셨으면 좋겠지만 안 쓰는 것보다 쓰면 1점이라도 나가요.
대신 포섭에 녹이시면 안 되고 별도로 "아 나 일반론 따로 썼습니다."를 보여주셔야 되고 쟁론은 1 월에 나옵니다.